이제 여기는 H1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헤더 안에 H1이라는 얘기는 자, 헤더 내부에다 제목을 넣겠다. 흔히 말해서 회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형태를 넣겠다라는 거죠. 자, 로고가 거의 H1이고 단 H1은 한 페이지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요 H1이 어디로 가요? 이제 요 헤더 내부로 옮겨져야겠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를 자, 이렇게 레이아웃 짜보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한 형태였다면 이제는 이 웹페이지 내부에 들어간 하나의 로고처럼 하나의 대표적인 형식처럼 들어가 줘야 될 테니까 자, 이 아이를 어떻게 뜯어서 이 내부에다가 옮겨 버리겠습니다. 헤더라는 글자는 이제 필요 없겠죠, 진짜로. 이 영역을 헤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웹페이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담는 공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그럼 HR 위에 내용이 없는데 굳이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얘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던 HR 그리고 H1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거고요. 시작할 때 우리가 봤던 형태 없어지는 거고 헤더 내부에 있는 이 글자 구분하게 써놓은 글자는 지우고 대신에 H1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결과물은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아까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헤더 내부에 얘를 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헤더 안에다가 H1을 썼어요. 자, 그럼 H1 그 전에 CSS에서는 제가 언급을 아예 안 했었어요. 디자인 내용을 아예 첨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썼는데 자, 이제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줘야겠죠. 아이드랩 내부에다가 아니군요. 헤더군요. 헤더 내부에다가 H1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헤더 내부에 있는 H1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여기네. 욕하지 말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죠. 왜요? H1은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몇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 그럼 굳이 왜 앞에다가 뭔가를 더 달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H1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이즈는 가로값 그리고 높이값을 쓸 건데 내용을 보시면 120에 100이네요. 그러면 가로값을 120 픽셀이고 높이값은 100 픽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배경 색깔이 있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해야 되니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있는 컬러가 없네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회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느냐? 아니에요. H1과 함께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얘도 만들어줘야 돼요. 둘은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있으니까 H1에 뭐겠어요? 형제겠죠, 당연히. 형제로 자, ID 클래스로 써놨네요. 그럼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고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고 이 아이에 대해서 클래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가로값 사이즈 볼까요? 400이고요. 높이값 100이네요. 400이고요. 높이값 100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 자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근데 얘는 H1은 왼쪽에 있고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에 있어요. 뭘 써야 돼요?
그쵸, 풀로 써야죠. 왼쪽 오른쪽 나란히니까. 꼭 나란히라고 해서 붙어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옆으로만 돼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때 H1은 왼쪽에 붙었으니까 우리는 H1을 플롯 레프트를 쓰는 거고, 클래스 내비게이션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었죠. 그럼 굳이 막 플롯 레프트 해가지고 얼마큼 띄워라 이런 계산할 필요 없이 플롯 라이트라고 써버리시면 왼쪽 오른쪽 배치가 다 끝난다는 거. 자, 끝이에요. 더 볼 거 없어요. 그러면 결과 확인해 보시면 왼쪽 오른쪽 나와요. 물론 글자가 매우 커서 튀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왼쪽 오른쪽은 정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결과요? 네. 자, 결과. 자, 태그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헤더라는 곳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CSS도 확인 잘 하시고. 자, 헤더 내부에 그 다음에 H1 따로, 클래스 내비게이션 따로,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헤더의 높이 값을 현재 100픽셀로 걸어 놨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처리되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쵸?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아, 헤더의 높이 값을 오토로 준다면은 내가 뭘 줘야 되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안에 있는 자식들은 플롯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부모니까 높이 값 한번 얘를 오토로 바꿔볼까? 괜시리. 왜 굳이 쓸데없이 그렇게 고생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헤더의 높이 값을 오토로 만들어 버리면 H1과 클래스 내비게이션 이 형제들의 두 개에 의해서 헤더의 높이 값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0이 되죠. 그럼 이 0이 되는 것을 다시 원래의 이 100픽셀 높이였던 것처럼 다시 사이즈를 가지게 만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더라? 클리어보스를 새겨줘야 되더라. 자, 계속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예. 그럼 클리어보스를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자, 여기 쓸까요? 밑에 쓸까요? 편한 대로 쓸게요. 자, id 헤더에 애프터를 쓰고 혼자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만들어서 자, 으이그 하면서 으이그 그 용부러져 이러면서 딱 쓰고 컨텐트 하고 자, 얘를 블럭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우리는 클리어 보스 라고 쓰면 해결이 되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흔적이 있으므로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이 뭘 하더라? 상단에 있는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누구에게? 헤더에게 클래스 클리어 픽스를 쓰면 되더라 로 정의 내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안에 클래스 내비게이션 내부에도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박스를 또 집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박스를 또 집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이 안에 또 내용을 채워 넣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 내비게이션 내부에다가 채워 넣을 건데 뭘로 넣으래요? li로 넣으라 그랬죠. 그럼 자, 속으로 li 자, 6개를 넣으면 자,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안 되죠.
li의 부모는 누가 돼야 된다? 그렇죠. only UL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div 요거 대신에 UL로 바꿔라. 1 이래도 되죠? 2 그냥 얘는 냅두고 나는 UL로 감싼 다음에 넣어라. 둘 다 돼요. 하지만 무엇을 더 권장을 할까요? 두 번째 거 UL을 감싸고 div를 한 번 더 감싸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왜냐면 헤더라고 하는 영역은 전체 웹페이지를 관장하는 영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의 파트, 부분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제가 언급을 따로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밑에 있는 섹션, 여기 있는 A사이드, 아티클 얘네들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제목이 여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전체 웹페이지를 처리하는 담당이에요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목이나 아니 부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라도 단순하게 그냥 UL로 감싸서 처리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하는 게 좋다. 역할을 나누자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 자 리스트 써주고 자,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내용물을 또 써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야겠죠? 오른쪽 CSS 불필요한 건 지우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내부에서 또 기능을 써줘야 되니 자, 뭐라고 써야 될까요? UL 안에 있는 li. 자,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치신 거예요. 뭘 빼먹었을까요? UL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li를 처리해서 디자인 만들었다고 해서 UL까지 디자인 되는 건 아니에요. 바꿔 UL까지만 쓰면 그 자식은 또 안 했기 때문에 따로 해줘야 되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되게 유명한 과학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과학자일 리는 없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판검사라고 해서 내가 판검사일 리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기 법정 앞에 서가지고 왜 그랬니? 하고 청문회를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야, 네가 유명한 판검사인 건 알겠는데 왜 너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판검사의 직위를 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학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니요, 저희 아버지 고졸인데요. 왜 판검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따지면. 자, 결론은 뭐냐? 빼먹지 마세요. 중간에 들어간 아이를. 중간에 들어간 아이들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얘까지 다 디자인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감싸고 있는 아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다른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흔히 말해서 li처럼 아니 클래스 내비게이션처럼 네? div 여기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div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CSS 보시면 여기 클래스 내비게이션 있죠? 빼먹는 거 없어요. 자, 이 클래스 내비게이션하고 사이즈가 똑같다면은 저는 여기다가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그냥 하고 끝낼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클래스 내비게이션이 높이값을 오토로 준다면 그때는 UL의 높이값을 100% 주면 이거는 에러겠지만 왜냐면 오토는 뭐예요? 자식의 사이즈를 가지겠다는 얘기고 100%는 부모의 사이즈를 가지겠다는 얘기인데 오토를 주고 여기를 100% 쓰면 내비게이션은 UL의 사이즈를 따르겠다는 얘기고 UL은 내비게이션 사이즈를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드립니다. 자, 좀 어렵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li 자, 고민할 거 없이 옆으로 나열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플롯이에요. 오른쪽 끝에부터 갈까요? 왼쪽부터 갈까요?
왼쪽부터겠죠. 특별하게 오른쪽 끝에 딱 띄워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면 무조건 왼쪽부터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값과 높이값을 쓰겠죠. 난 높이값을 그냥 100% 똑같이 갈 거야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클래스 내비게이션 얘는 클리어픽스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에 왜냐면 부모의 사이즈를 자식들이 계속 따라가는 거니까. 자식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부모의 사이즈가 계속 변하는 거라면 클리어픽스의 개념, 클리어포스를 쓰겠지만 반대로 부모를 따라서 자식이 가야 되는 개념이라면 오히려 쓸 이유가 없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야, 고민할 게 이렇게 많어? 자, 되게 많죠? 자, 가로값 제곱입니다. 위드 몇으로 할까요? 전체 400이고 6개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자, 400 나누기 6 하면은 아이고 기네. 자, 저는 60픽셀만 갈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60픽셀 만들어주고 처리합니다. 자, 그럼 결과물이 하나 나온 상태에서 에라 웬 분리기호가 달려있지? 자, 분리기호 필요 없죠. 우리는 분리기호를 줄이기 위해서 UL에다가 자,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논 없애겠죠. 그러면서 UL에 들어가 있는 기능 몇 가지가 더 있죠? 마진, 패딩. 자, UL에는 마진이라고 하는 값과 패딩이라는 값이 있다라는 거 앞전에 확인했어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 구분이 안 간다 라고 하신다면 F12 눌러서 UL을 직접 찍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면 들어간 걸 점검하고 자, 내용 잠깐 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살짝. 자, 각각의 LI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올바르게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자, 겸사 색깔을 조금 다르게 주고 싶어요. 그럼 저는 nth child 뭐 2n 하면 2개째마다 라고 설정해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원래는 색깔을 똑같은 색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은 자, 저는 이렇게 색깔 하나 주고요. li 전체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구분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공통에 들어가는 아이에다 색깔을 핑크색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공통된 아이지만 추가적인 선택자를 하나 더 달아서 다른 색깔로 넣어주면 둘은 교대로 처리된 아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얘가 나중에 썼고 우선순위의 법칙에 의해서. 자, 결과 먼저 볼게요. 교대로 들어갔죠?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li를 보면 자, UL로 감싸져 있는 상황이고요. UL로 감싸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li로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자, 약간의 공간을 좀 더 띄울 수 있게끔 보시면 결과 요 노란색 부분만큼이 좀 떠 있는 거죠. 공간이 있는 거죠. 자, 이 노란색 부분만큼의 공간을 거의 최대한 맞출 거예요. 즉 1번과 2번 사이를 공간을 띄우겠다. 2번과 3번 사이를 띄우겠다. 3번과 4번 사이를 공간을 띄우겠다. 이 개념인 거죠. 각각을 띄워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li에다가 공간을 줄 겁니다. 무엇이라고 줄 거냐? 마진이라고 하는 공간을 줄 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사이는 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진을 쓰는 겁니다. 이때 전체를 다 줄 게 아니라 어느 쪽? 요 사이 1번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띄우고 2번 기준으로 3번으로 밀 거고 얘는 오른쪽, 얘도 오른쪽, 각각 오른쪽으로 옆으로 다 밀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그냥 쓴 게 아니라 방향 right라고 하는 명령어를 달아줍니다.
속성명을. 자, 마진 라이트라고 써서 값이 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픽셀 정도만 우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픽셀이라고 쓰면 실제로는 다 계산을 해야겠지만, 자, 쓰면 이렇게 사이가 뜨죠. 자, 색깔이 노란색 사이 틈에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슬슬 노란색은 지워보겠습니다. 클래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붉은색 없앨게요. 붉은색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없애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당연히 배경 붉은색이 뜹니다. 여기 더 있네요.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다 하긴 해야겠지만, 자, 7픽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 2, 3, 4, 5. 왜 더 많이 생겼지? 6번이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쵸? 6번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6번에서도 마진값이 살짝 있어요. 그쵸? 6번에는 마진값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건 조금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UL 안에 LI에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이에 대해서는, 자, 뭐 할 겁니까? 마진 라이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라이트를 강제적으로 없애라. 네, 0 하시면 됩니다. 마진 라이트를 0으로 만들어 주어라 라고 명령어를 주시면 되고요. 순서상으로 보면 뭐 NTH 차일드가 좀 더 먼저 쓸 테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뭐가 더 먼저 와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위치를 조정하시고, 자, 이렇게 조정하면은 마진 라이트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이만, 06번에 들어가는 아이에 대해서만 마진 라이트를 없애서 결과물은 6번까지 모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가 있는 공백은 내가 계산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이겠죠. 여기는 몇이 들어갈지는 하나씩 재서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넣었어요. 그럼 68이니까 자, 대충 봤을 때 68 곱하기 6은 408. 근데 마지막은 없으니까 400. 그쵸? 그래서 UL의 사이즈만큼 내비게이션, 요거 클래스 내비게이션 사이즈만큼 딱 맞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다 보일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클래스 내비게이션 제일 감싸고 있는 요 div 왼쪽에 있는 태그, 자, 이 아이가 현재 가로값이 400이에요. 400. 자, UL은 그 값을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LI는 가로값 60픽셀 해놨어요. 그리고 LI마다 모두 오른쪽에다가는 약간의 공백을 주세요 하고 8픽셀 걸어놨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68이니까 곱하기 총 6개니까 6. 자, 하면은 68에 48, 66에 36 해가지고 408이라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의 경우는 굳이 끝에다 공백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만큼 8픽셀을 뺀 거죠. 408 빼기 8 하면 값은 4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치만큼 처리되게끔 해라 라고 딱 맞춰서 계산해 넣었습니다. 결국엔 문제없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제일 마지막 아이에다가 뭔가를 처리를 더 하더라 라는 개념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한 부분만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마진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가 웹페이지를 설명드리는 기초 내용이지만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자, 덤이자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잘 보세요. H1에다가 웹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자 이렇게 공백을 띄우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아이디 랩에 들어가 있는 100픽셀의 오토는 오토로 바꿀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이디 랩에서 마진값 오토만 주겠습니다. 그럼 위아래는 제로가 돼서 딱 붙어버릴 거고 좌우만 공백이 생겨서 가운데 배치하게 돼요. 자 결과를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웹페이지는 이 위에가 살짝 떠 있어요. 그쵸? 살짝 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 배경 색깔이 헤더에 들어있다고 치면 이 붉은색 기준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요만큼 내려가서 디자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H1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냥 여기 맨 첫 줄에 쓸게요. 자, H1에다가 마진 어느 한 부분이라는 개념을 몇 번 봤으니까 탑 하고 10픽셀 띄웁니다. 10. 자, 그럼 결과물은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H1이 뜨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떠 있긴 하지만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리고 밀어내는 아이도 있죠. 자, 지금은 플롯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나중에는 자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자 만약에 플롯이 없고 단독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마진탑으로 사용하시면 부모를 끌고 내려와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 나중에 마진할 때 다시 또 설명할게요. H1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헤더 그리고 얘가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아이디 웹이 끌고 내려와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플롯을 썼으니까 마진은 문제없이 나오지만 혼자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누구 클래스 내비게이션에서도 마진탑 또 써야 되는 두 번을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헤더에서 패딩 탑이라고 쓰시면 자 두 번 쓰는 것보단 한 번 쓰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좀 번거롭게 했던 건 잊어버리시고 자 마진보다는 패딩을 통해서 부모에서 사용하시면 결과물은 이렇게 한꺼번에 둘을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얘를 이용해서 슬쩍 탑 대신에 다 지워볼게요. 싹 다 지우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모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튀어나간다는 거죠. 튀어나간 만큼 또 줄여야 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가로값을 100%가 아니라 패딩으로 늘어난 만큼 줄이는 거죠. 100%에서 픽셀을 빼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왜 퍼센테이지에서 어떻게 픽셀을 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단위가 다르니까. 하지만 CSS는 가능해요. 마이너스 10 픽셀이라고 쓰시면 안 먹을걸요? 왜 먹지? 자, 왜 먹지? 되게 당황스럽네. 자, 처음 봤네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칼크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칼크라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자 이런 수식 기능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할게요. 자 칼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쓰셔야 된다. 그래야
반응을 합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 모두 먹으니까 20픽셀을 줄여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왼쪽 10 오른쪽 10이니까. 아까 왜 먹었는지 알겠다.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수식 기호는 없으니까 이거 에러 나가지고 그냥 위드 오토로 인지한 거예요. 잘못돼서. 잘못 쓴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칼크라고 해서 쓰시면은 자 100%에서 20픽셀을 뺍니다. 이때 칼크라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쓰는 방법도 중요해요. 빼는데 앞 뒤로 무조건 공백이 있어야지만 연산이 돼요. 붙여버리면 계산 안 됩니다. 왜 되지? 원칙대로는 안 돼요. 되게 당황스러운 게 많네요. 자, 안 됐는데. 자, 되게 신기하다. 언제부터 됐을까요? 자, 제가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거나 바뀌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원래대로 원칙대로 이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 아이는 안 됩니다. 그 오래되신 연로하신 분은 안 돼요. 누구죠? 구형 브라우저는 안 돼요.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이 칼크 100% 빼기 20픽셀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보여드리죠. 주소 복사하고요. 자, 그분을 찾아서 띄웁니다. 자, 얘는 최신 버전이라, 최신 한 11 버전이라서 될 수도 있지만 버전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되죠?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래? F12 누릅니다. 자, 익스플로러예요. 익스플로러에서 현재 11 버전이라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문서 모드 버전을 낮출 거예요. 이렇게. 자, 10 버전 되고요. 9 버전으로 9 버전까지 됩니다. 8 버전 낮추는 순간 이상해지죠? 네. 버전을 낮췄을 때 에러 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요즘 들어서야 9 버전부터 되게 해주세요, 10 버전부터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씩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칼크 어지간해선 이젠 다 됩니다. 어지간해선 이젠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차후에 칼크에 대한 건 또 설명하고 자, 칼크 자, 이렇게 써놓고 위드에다가 아까처럼 100%를 쓸 거고요. 패딩을 밑으로 옮길게요. 쓸 거니까 밑에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하는 명칭을 써볼게요. 자, 안 썼을 때랑 비교해 드려요. 자, 박스 사이징이라는 기능을 안 쓰고 위드 100% 패딩 넣었습니다. 결과는 아까처럼 또 튀어나가 있고요. 박스 사이징을 씁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돌아와 있습니다. 박스 사이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죠.